반갑습니다. 야구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LG는 이번 경기에서 송승기를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지난 17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는 4.2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하며 패배를 기록한 송승기는 최근 들어 피안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본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NC는 로건 앨런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8일 하나 원정 경기에서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고전했던 앨런은 이번엔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섭니다. 과거 4일 휴식 후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야간 경기에서의 극심한 부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경기에서의 핵심입니다. 선발 맞대결에서는 약간이나마 NC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펜진을 살펴보면 LG는 임창규가 6이닝 사실점으로 버틴 이후 이우찬과 김진성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중간 개투지는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회부터 올라온 김영우와 장현식이 결정적인 2실점을 허용한 점은 LG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장현식은 최근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김영우도 지나치게 중요한 상황에서 자주 기용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NC는 선발 신민혁이 5.2이닝 3실점으로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전삼인과 류진욱이 흔들리며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세섭과 마무리도 8회와 9회에 각각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승리했지만 불펜 운용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불펜의 안정성에서는 LG가 우위를 점합니다. 타선에서는 LG가 신민혁과 NC 불펜을 상대로 홈런 2개 포함 5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두 차례나 동점을 만들어내며 지고 있어도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문보경과 문성주가 동시에 부진할 경우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NC는 LG의 선발 임창규와 불펜진을 상대로 6득점을 올리며 집중력을 발휘했고 특히 9회와 10회에 추가점을 올린 것은 기존의 NC 타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희짐 역시 수비보다는 타격에서 더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LG 타선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 팀이 모두 좌완 투수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발이 이닝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LG는 불펜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가 많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불펜에서 우위를 보이는 LG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는 찰리 반즈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반즈는 지난 16일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를 따내며 홈 강세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나를 상대로 사직에서 치른 3경기에서 모두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반면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를 앞세워 8연승에 도전합니다. 와이스는 16일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2연속 원정 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작년 사직 원정에서도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좋은 기억이 있는 구장입니다. 두 선발 투수 모두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선발 대결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펜에서는 롯데가 나균안의 5.1이닝 1실점 이후 3.2이닝을 2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비록 박진영이 나균안의 승리를 날리긴 했지만 정철원과 김원중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틀의 휴식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불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폰세가 7이닝 1안타 무실점, 13탈 3진이라는 완벽투를 선보였고 이후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불펜이 제 몫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후반 박상원과 한승혁을 결국 기용했다는 점은 중간 개투층이 다소 얇다는 것을 방증하며 주중 시리즈에서는 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펜은 하나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롯데가 후라도와 이재일을 상대로 4점을 올렸는데 그중 3점이 홈런 2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장타를 통한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홈 경기 타격에서의 기대치도 유효합니다. 반면 하나는 이용찬, 김진호, 전삼인을 상대로 총 7점을 뽑아내며 노시환의 홈런까지 포함해 최근 타선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줬는데 이를 원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롯데의 홈 구장 버프를 고려할 때 타격은 양팀 모두 팽팽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하나는 선발 7연승이라는 놀라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와이스도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반즈 역시 홈에서 특히 하나에게 강한 투수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승부는 선발보다는 불펜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고
이틀의 휴식을 취한 롯데 불펜이 이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홈 2점을 가진 롯데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삼성은 최원태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그는 지난 16일 LG 원정 경기에서 3.1이닝 6실점이라는 부진한 투구로 친정팀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전 기아 원정에서 기록한 6이닝 2실점의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에서의 투구는 나쁘지 않았던 만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아는 김도현을 선발로 내세워 시즌 첫 승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는 16일 KT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즌 초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견고한 투구를 보였던 김도현은 현재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 투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발 맞대결에서는 양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의 상황입니다. 불펜에서는 삼성의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후라도가 6이닝 3실점으로 버틴 뒤 불펜이 3이닝 1실점을 허용했으나 등판과 동시에 이재희가 내준 볼넷 주자가 결승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흐름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백정현을 투입한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삼성의 최대 고민은 불펜 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제임스 네일이 5.2이닝 2실점으로 내려간 이후 불펜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득점권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였고 마무리 조상우가 제 몫을 해주기 시작한 점은 팀 전체의 안정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불펜 경쟁력에서는 기아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타격에서는 양팀 모두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일정 부분 기회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나균환 상대로 1점, 박진영 상대로 2점을 올렸지만 이후 정철원 상대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결국 아쉬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득점이 쉽지 않은 체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경기였고 특히 구자욱의 장기 침묵은 팀 전체 타선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천 취소로 인해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기아는 잭 로그 상대로는 막히는 듯했지만 이후 최지강과 김택년을 공략하며 6득점을 올리며 타선의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변화구 대처 능력이 뛰어나 투수들이 쉽게 승부를 보기 어려운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팀 전체적으로도 휴식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하루의 쉼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격 또한 양 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등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불펜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원태와 김도현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선발 투수로 맞붙지만 삼성은 불펜의 흔들림과 홈런 의존도가 뚜렷한 반면 기아는 안정적인 불펜 운영과 최근 타선의 응집력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우천 취소로 하루 더 회복 시간을 가진 것이 기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기아가 근소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이번 경기에서 윌리엄 쿠에바스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쿠에바스는 지난 17일 기아 원정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물러났으며 최근 들어 홈 경기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홈에서 열리는 만큼 이전 SSG 원정에서의 5이닝 2실점 투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SG는 미치 화이트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화이트는 17일 하나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을 가졌고 4.1이닝 2실점으로 조기 강판되었지만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9위 자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위력 자체보다는 투구 수 관리와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두 투수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로 평가됩니다. 불펜에서는 KT가 우위를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KT는 오원석이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선발 역할을 해줬고 이후 3이닝 동안 1실점만 허용하며 마무리까지 무난하게 이어갔습니다. 문용익이 실점하긴 했지만 우규민이 잘 막아낸 점이 긍정적이며 다만 타선이 조금만 더 빨리 터졌다면 김민수와 손동현을 아끼는 운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박영현은 아직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불펜 운영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반면 SSG는 김광현이 5.2이닝 5실점으로 흔들린 데 이어 불펜 역시 2.1이닝 4실점을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건우만이 제 역할을 해냈고 최민주는 1이닝 4실점이라는 심각한 부진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SSG의 불펜진은 노경은과 조병현 정도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안정감에서 KT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타격에서도 KT가 앞섭니다. KT는 김광현과 최민준을 상대로 장성우의 쐐기 2점 홈런을 포함해 총 9득점을 올리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이사 후 찬스를 살려낸 장면들이 많아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로하스가 4개의 볼넷을 얻어낸 점도 타석에서의 선구안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SSG는 오원석과 문용익을 상대로 3득점에 그쳤고 장타가 터지지 않는 타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좌완 상대 부진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중심 타자인 한유섬과 박성환의 부진은 타선 전체의 흐름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전날 경기에서 드러났던 양 팀의 집중력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쿠에바스와 화이트의 선발 능력은 큰 차이가 없지만 타선의 집중력과 불펜의 안정감에서 KT가 확실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력상으로도 KT가 앞선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KT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은 이번 경기에서 김윤아를 선발로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17일 롯데 원정 경기에서는 4이닝 4실점으로 부진하며 패배를 기록했고 한번 흔들리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불안한 패턴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과 김윤아가 작년 두산을 상대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은 김유성을 선발로 예고하며 연승을 노립니다. 김유성은 12일 LG전에서 3.2이닝 2실점으로 다소 불안한 투구를 펼쳤고 여전히 1군에서는 제구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고척돔 경기가 첫 등판이라는 점은 적응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발 맞대결은 양팀 모두 불안 요소가 큰 만큼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막상막하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두산이 근소한 우위를 보입니다. 키움은 지난 경기에서 하영민이 7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으나 8회에 1실점, 9회에 3실점을 허용하며 불펜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9회 오석주와 주승우가 나란히 홈런을 허용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리즈의 후반부 운영에 있어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두산은 최승용이 5이닝 4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후 홍민규가 1실점을 내줬지만 나머지 불펜진은 무실점으로 버텨줬습니다. 비록 그 1실점이 패배로 이어졌지만 주력 불펜진을 아껴두었다는 점에서 체력적 이점은 이번 경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타격은 양팀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은 최승용을 상대로 푸이그의 2점 홈런을 포함해 5득점을 올리며 홈 경기에서 타격감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성문과 이주영 등 일부 주력 타자들의 타격감 저하는 아쉬운 요소입니다. 두산은 하영민에게 철저히 막혔지만 경기 후반 2이닝 동안 양의지와 김재환이 홈런을 기록하는 등 4득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9회 초 2방의 홈런은 추격에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김민석이 허무하게 물러나며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두산 타선이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리드오프 정수빈의 컨디션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 역시 양팀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전날 경기를 끝까지 알 수 없는 접전으로 만들었으며 이번 경기 역시 치열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아와 김유성 모두 확실하게 기대를 걸기 어려운 선발 카드지만 김윤아는 과거 두산전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반해 김유성은 여전히 1군에서 검증되지 못한 투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영민의 안정적인 선발 투구가 있었던 전날 경기를 고려하면 선발에서 약간 앞선 키움이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